수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7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직업이고요. 우리 인류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사는 미래 지향적인 직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영향 평가사 김지연입니다. 네, 환경영향 평가사는 올해 2022년부터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반드시 보유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국가 정책, 계획에서부터 개발 사업에 관련된 일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라면 환경영향 평가 수행을 통해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핫하게 떠오르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환경영향 평가법에서 정의하기로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수행하고 영향 예측을 하고 보전 방안을 수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식물 또는 자연환경 자산과 같은 자연 생태 환경,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또는 소음 진동과 같은 보통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 그리고 인구나 주거, 산업 형태의 변화를 예측하는 사회적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 사업이 어떤 환경의 여건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조사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우선은 문헌을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보호 지역이 이 대상 지역 내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이 분석이 끝난 이후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새가 뭐예요? 사모님도 동식물들을 좀 좋아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어서 제가 놀 수 있는 유일한 그 친구들이 들에 산에 피는 꽃과 나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동식물을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직업으로 가져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고요. 환경영향평가사가 되게 된 계기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건설회사에 취업을 해서 10년 정도의 경력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설계 업무를 많이 수행을 했는데요. 제가 어느 택지 개발 현장에 나가게 됐을 때 얘기예요. 과거의 그 현장의 모습은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제 하천과 낮은 산들이 펼쳐지는 광경이었어요. 근데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현장의 모습은 정말 거의 평탄한 넓은 운동장처럼 너무 플랫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서 살던 생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만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측면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개발을 할 거라면 그곳에서 원래 살고 있던 진짜 주인들, 자연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편리도 같이 추구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럼 나라도 뭔가 실천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요. 과감하게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환경과 관련되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건 맞잖아요, 그죠? 고라니 족적 발자국.
우리 대상지에 어떤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유무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족적이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둥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네.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식물상 항목, 대기라든지 수질, 소음 진동이나 토양, 이런 환경질의 현황은 이렇고 개발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녹지축하고 연계해서 주로 고라니는 이 메인 축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이쪽에 공원을 계획하더라도 가능하면 고라니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경로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 연계를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경로상에 실제로 자주 출몰하는지 우리가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어떤 항목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저희는 예측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감 방안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에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 설명회는 환경영향 평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다 보면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사업을 결정해 주시는 승인기관들, 그리고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환경부 기관들, 모든 사항이 다 반영될 수는 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점짜리 환경영향 평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분들께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군대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던 적이 있었어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건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노선을 잘 확정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데요.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마을이 두 개로 분리를 당해서 단절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을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로 하부로 마을 주민들이 이동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위험도 줄고 도로를 이용하면서 편리성도 높아지고 개발 사업자분들은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묘안은 어떻게 떠오르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주로 자연환경을 많이 다루는데요.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건설 행위로 인해서 막히면 생태 통로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것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 지역 분들께도 안전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을 했던 거죠. 우선 내적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동물과 식물을 좋아하고 과탐 중에서 지구과학이나 생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면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굉장히 좋은 성향을 갖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경영향 평가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기술사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각 분야의 최고의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고 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환경영향 평가사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길게 돌아가야 하지만 환경 관련 학과를 전공하시고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4년의 경력을 보유하신 다음에 바로 환경영향 평가사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학과가 어디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부, 환경생태공학과, 해양환경공학과, 또 생물이나 산림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시면 관련 학과로 보실 수 있고요. 연봉 얘기는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업계 평균 환경영향 평가사 연봉은 억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여 생활자 수준보다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없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곳은 환경영향 평가의 최종 단계 종착지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보고서를 최대한 10년까지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치를 하는 장소고요. 기밀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환경 영향 평가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사업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소신, 각 전문가의 피와 땀이 연결돼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시건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그저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든 분들 앞에서 선언한 이상 저는 이제 이 의무와 책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한 환경영향 평가사로 거듭나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감사합니다.